여러분은 매년 자동차 보험료를 낼 때 그 금액이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청취자 여러분은 단순히 내 무사고 기간이나 차량의 연식 정도가 기준이 될 거라고 짐작하실 텐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자료를 보시면 아마 그동안의 상식이 완전히 깨지실 겁니다. 오늘 심층 탐구 자료는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콜, 이른바 어닝콜에서 발췌한 레모네이드 보험사 대표 다니엘의 발언 텍스트입니다. 사실 기업의 분기 실적 발표 자료라고 하면 뭐랄까 굉장히 딱딱한 재무제표나 마진율 방어에 대한 지루한 설명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시기 쉽잖아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자료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의 미션은 바로 이 지루해 보이는 텍스트 안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이 어떻게 수백 년 된 보험 산업의 룰을 완전히 뒤집고 있는지 파헤치는 겁니다. 완전히 동의합니다. 다니엘 대표의 이번 발표문은 단순한 재무 보고를 넘어서 기술의 발전이 금융업의 근간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진화시키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네, 그 강제적인 진화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특히 자동차라는 플랫폼이 인간의 조종에서 벗어나고 있잖아요. 자체적인 연산 능력을 가진 주체로 변모하면서 과거에 의존했던 전통적인 리스크 평가 방식이 이제는 완전히 폐기 처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큰 틀에서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다니엘 대표의 발언을 보면 과거 보험업계가 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할 때 활용해온 지표들을 아주 조목조목 비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아는 신용점수, 결혼 여부, 학력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전자가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했는지, 아니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실제 도로 위에서의 운전 실력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사실상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봐야죠. 맞습니다. 기존 보험 방식이 얼마나 단순하고 투박했는지 진짜 뼈저리게 느껴지는 대목이거든요. 우편번호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제때 냈는지를 보고 사고 확률을 짐작했다니 이건 너무 원시적이잖아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왜 글로벌 보험사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그런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간접 지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한계 때문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과거에는 수백만 명의 운전자들이 도로 위에서 실제로 어떻게 브레이크를 밟는지, 핸들을 어떻게 꺾는지를 완벽하게 추적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실시간 주행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으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뭉뚱그려진 통계학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기혼자가 밤에 덜 돌아다니니까 사고가 덜 날 거다. 이런 식의 간접 추론이었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자동차가 캔 통신을 넘어서 클라우드와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거대한 컴퓨터로 진화했잖아요. 물리적인 물체를 넘어서 AI에 의해 운영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기존의 지표들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지게 되었다는 게 원문의 핵심 논리입니다. 더 이상 그런 통계적 환상에 기댈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몇 주 전 테슬라를 시작으로 발표되고 출시된 레모네이드 자율주행 보험 사례인데요. 그 API 통합 모델 말씀이시죠. 업계에서 아직 난리가 났던 이슈입니다. 맞습니다. 이 새로운 보험은 예전처럼 연 단위로 얼마 이렇게 고정된 금액을 내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세 가지 모드에 따라 가격이 실시간으로 정해집니다. 세 가지 모드라면 첫 번째는 차가 주차되어 있을 때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직접 운전할 때, 마지막 세 번째는 AI가 운전할 때입니다. 이 세 가지 상황에 따라 요율이 밀리초 단위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시스템이 밖에서 대충 추측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동차의 내부 컴퓨터와 직접 연결되어서 매 순간 어떤 모드인지 파악하고 다양한 위험 요소를 구분해내는 거거든요. 단순히 운전을 누가 하느냐만 보는 게 아니라는 내용도 텍스트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네, 시스템이 평가하는 세밀한 기술적 지표 세 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시스템이 들여다보는 건 차량의 소프트웨어 버전입니다. 소프트웨어 버전이요? 스마트폰 업데이트하듯이 차도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 버전을 본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해당 차량이 무선 업데이트, 즉 OTA를 통해서 최신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다운로드 받았는지를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겁니다. 어제까지면 9버전 소프트웨어라서 사고 확률이 높게 잡혀 있었는데 간밤에 업데이트를 받으면 오늘 아침 출근길부터는 보험료가 즉각적으로 싸진다는 거네요. 정확해요.
수백만 대의 차량이 모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더 똑똑해졌다면 내 차가 그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보험사가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가격을 깎아주는 논리입니다. 와, 이건 진짜 기존 보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이네요. 그럼 두 번째 지표는 뭔가요? 두 번째는 센서의 품질과 정밀도입니다. 이건 하드웨어적인 감각을 평가하는 건데요. 차량에 달린 카메라나 레이더 같은 센서들이 외부 환경을 얼마나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날씨에 따라서도 센서 성능이 달라지잖아요. 비가 많이 오거나 폭설이 내릴 때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악천후 상황에서는 센서의 해상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과거에는 그냥 2024년식 중형차 이런 식으로 퉁쳐서 위험을 평가했다면 이제는 그 차에 달린 센서가 지금 내리는 폭우 속에서 장애물을 얼마나 빨리 식별할 수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요율을 바꿉니다. 물리적인 센서의 한계까지 리스크로 측정한다니 소름이 돋네요. 마지막 세 번째 지표도 컴퓨터가 관련된 거였죠? 네, 컴퓨터 처리 장치 성능입니다. 즉 차량 내부에 있는 엣지 컴퓨터의 연산 속도를 보는 겁니다. 초당 테라 연산 능력이 다르면 비디오 프레임을 처리하고 브레이크를 밟기까지의 지연 시간에 미세한 차이가 생기거든요.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릴 때는 그 0.01초의 차이가 사고냐 아니냐를 결정하니까요. 맞습니다. 차량의 소프트웨어 버전, 센서의 정밀도, 컴퓨터 연산 속도 이 세 가지를 실시간으로 모두 평가해서 리스크를 측정한다는 건 정말이지 보험산업 역사상 전례가 없는 엄청나게 정밀한 마이크로 프라이싱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보험사가 이렇게 정밀하게 계산하는 건 알겠는데 청취자 여러분의 지갑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돈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군요. 네, 핵심은 이겁니다. 내 차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더 똑똑해지고 더 안전해지면 보험료도 거기에 자동으로 반응해서 계속해서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내가 따로 서류를 내거나 갱신 심사를 받을 필요도 없이 말이죠.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원문에 등장하는 결정적 통계 데이터입니다. 다니엘 대표가 직접 밝힌 수치인데요. 지금 현재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즉 FSD 기능을 사용해 달리는 거리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거리에 비해 보험료가 약 50% 수준입니다. 절반이요? 절반 수준이라는 건 정말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맞아요. 이 50%라는 수치는 단순한 할인이 아닙니다. AI가 운전할 때 발생하는 손해액이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 실제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을 실 데이터가 완벽하게 증명했다는 뜻입니다. 보험사라는 곳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하잖아요. 그렇게 파격적인 가격을 매겼다는 건 그만큼 안전하다는 확신과 데이터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다니엘 대표는 이 비용이 앞으로 더 줄어들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고 피로해지지만 AI는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터를 먹고 자라며 더 완벽해지니까요. 자율주행이 보급될수록 보험료는 투명하고 역동적으로 낮아져야 한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정말 밀도 높은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심층 탐구의 내용을 잠깐 요약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과거의 학력이나 신용점수 같은 간접 지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AI의 실시간 데이터가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차가 주차되어 있을 때, 사람이 운전할 때, AI가 운전할 때 세 가지 모드로 나뉘어 작동하죠. 네, 그 결과 FSD 모드에서는 보험료가 무려 50%나 저렴하다는 사실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단순히 기술이 신기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혁신은 우리의 일상적인 지출, 즉 자동차 보험료라는 부담을 아주 투명하고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술이 우리의 지갑 사정을 바꿔놓고 있는 현장이네요.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극도로 완벽해져서 사고 확률이 0에 수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안 나면 보험료도 거의 무료에 가까워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리스크 자체가 사라져서 보험료가 0원에 가까워진다면 과연 미래에는 자동차 보험 회사라는 존재 자체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자동차 제조사가 차를 팔 때 아예 평생 무사고 보증이라는 걸 차값에 포함해서 팔아버릴까요? 와, 기술이 금융산업이라는 거대한 축을 아예 지워버릴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기술의 궁극적인 발전이 리스크 산업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 역설적인 질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통찰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운전대를 잡으시거나 길을 걸으실 때 이 질문을 꼭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기술이 우리의 금융 생태계를 어떻게 집어삼키고 있는지 말이죠.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흥미로운 자료를 깊이 파헤쳐봤습니다. 다음 오늘의 심층탐구 시간에도 우리의 시야를 넓혀줄 새롭고 날카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